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3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사림의 성장과 그리고 붕당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자, 이 사림애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세력을 이루어서 나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신진 4대부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었었고 그 중에 급진파 4대부들 중에 일부가 훈구파로 변화했었고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사림이었다. 그리고 이 훈구와 사림은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것이 사화였고 총 4번의 사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화의 결과 사림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정도가 지난 시간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뒤에 이어서 사림들이 중앙에서 사화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사림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권력을 장악한 사림들이 이후에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사림이 사화를 통해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는 바로 서원과 향약입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과서에 서원과 향약의 동글뱅이 치시기 바랍니다. 자, 서원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서원은 사림들이 지방에다가 세운 일종의 사립학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방이나 뭐 서울에 여러 개의 그런 사립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다 생긴 것들이 다른 것처럼. 그것처럼 서원도 생긴 게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병산서원이네요. 이거는 도산서원이고요. 그런 것처럼 지방마다 지방 곳곳의 사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서원, 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육을 먼저 담당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사림들이 공부했던 유학, 그 중에서 특히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이 기본적인 구조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정문을 통해 들어오면은 보통 뭐가 있냐면 강당이 있어요. 강당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겠죠. 성리학 공부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는 밤에는 이제 기숙사, 서재와 동지에 가서 잠을 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 특이하게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제사 기능이 있어요. 서원은. 예, 뒤쪽 문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있다? 사당이 있습니다. 이 사당에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 훌륭한 선배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서원의 역할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교육과 제사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원을 통해서 사림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림에게 서원에서 교육을 받은 제자는 역시나 사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많아진 사림들은 다시 자기들의 선배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과정에서 똘똘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서원 말고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향촌의 약속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법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역 나름대로 그 동네의 특성에 맞게 만든 향촌의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주도해서? 사림들이 주도했습니다. 왜? 우리도 학교에 우리 학교 전체에 통용되는 학교의 교칙이 있고, 교칙 말고 각 반마다 정한 나름의 규칙 있잖아요. 뭐 학급의 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향약은. 자, 최초로 우리나라에 향약을 수입해온 사람은 조광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황이나 이이같이 유명한 성리학자들이 이후에 자체적으로 향약을 제작을 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향약의 4대 덕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네마다 향약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덕업 상권. 덕이 있는 일은, 좋은 일은 상권, 서로 권한다. 과실, 잘못한 것은 상, 서로 규제한다, 못하게 한다. 예속, 예의 바른 풍속은 상, 서로 교환한다. 환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상, 서로 도와준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약간 어떤 스타일이다? 유교 스타일이다. 서로 덕과 인과 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교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향약입니다. 때문에
서원과 향약이 지방에 뿌리내리면 뿌리내릴수록 성리학이 지방으로 전파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누가 사림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림들은 이렇게 향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웠고요. 덕분에 태정태세 문난세 예성연중 인명선 선조 때에 이르면은 다시 중앙정치로 진출하게 돼서 중앙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훈구와의 힘싸움에서 사림이 결국에는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의 사림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정치를 장악한 사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붕당을 형성하고 세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림들이 학문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만든 일종의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림들이 무리를 지었다라고 해서 붕당이에요. 왜 지금도 21세기에도 현대에서 정치를 할 때 모든 정치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진 않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당을 형성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국민의힘, 뭐 아니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여러 것들의 당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21세기에는 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조선시대의 사림들이 정치할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붕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붕당이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을 좀 보려면은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굉장히 좋은 관직이었어요. 어떤 관직이었냐? 3사의 관리를 먼저 임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자, 3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이나 신하의 독점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3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3사는 관리들 중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가는 곳이 3사입니다. 그리고 이 3사를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3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이조 전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 상당히 대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 자신이 임기가 끝나고 이조 전랑에서 물러날 때 자신의 후임, 자신의 뒤에 올 사람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조 전랑이 조선의 여러 가지 관직 벼슬 중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지를 두고 사림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붕당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사료예요.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조전랑의 추천 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런데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효원은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 미웠겠지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심의겸의 동생이 이조전랑의 자리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효원이 반대를 합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를 보면은 선조의 외삼촌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랑 이제 친척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의겸 패밀리는 외척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척이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김효원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효원이랑 친한 사람, 심의겸이랑 친한 사람으로 정부 내에서 사림들이 막 갈라지겠죠. 그래서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불렀다? 동인이랑 서인이라고 불렀다. 왜 동인과 서인이냐?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화할 때 나왔던 마지막 왕이던 명종 때 되면은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때의 정치가 바른 정치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림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부터 지방에 거주하면서 성리학 연구를 했던 온건파 4대 부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정치, 도덕적인 정치,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것들, 그리고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사예요. 깨끗함을 바탕으로 훈구들을 3사에서 막 견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척이라고 하는 정치, 외척에 참여해서 막 정치를 더럽힌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조 때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외척들의 정치를 끊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외척이랑 연결될 수 있는 심의겸, 심의겸의 패밀리가 이주 전랑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사림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인 쪽, 김효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살인이 돼가지고 외척을 이조전랑으로 밀어주는 게 맞냐? 우리가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 바른 정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척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정치가 좋게 흘러간 예가 중국이랑 한국이랑 어느 곳에도 없어. 그런데 이제 막 명종 끝나고 이제 막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외척을 이조전랑 임명하는 게 맞아? 라고 비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심의겸 쪽, 서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외척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훌륭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반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가 옛날에 반대해가지고 반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정치적 입장 말고 또 어떤 입장도 있냐? 이런 식이에요. 너 살인 맞아? 너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살인 맞아? 같은 성리학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나는 성리학 누구한테 공부했냐면 이황 선생님, 훌륭한 이황 스승님의 제자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 쪽에서는 너는 이황의 제자야? 그래. 근데 이황 선생님 말고 이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서인 편이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서인과 모든 동인이 다 이황과 이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동인들이 외척들을 막 비판을 하니까 많은 살인들이 동인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예. 살인들은 기본적으로 외척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선비들 중심으로, 신하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인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서인의 편을 들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던 게 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에 이 분당이라고 하는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또 이황과 이이라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큰 스승들을 기준으로 학문적인 입장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완전히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지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 외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어떤 학문적 입장, 스승의 계보를 따른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또 더 많은 분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동인은 각각 남인과 북인,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왜 자꾸 나뉘어요? 한 번 했으면 같은 팀 먹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티를 맞추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마치 분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반티를 맞추자, 아니면 맞추지 말자, 이렇게 나뉘었어요. 맞추자, 맞추지 말자. 네. 근데 또 맞추지 말자 쪽에서는 나는 돈이 싸면 맞추겠다. 나는 돈이 싸든 비싸든 절대 안 맞추겠다. 이렇게 나뉘고 또 반티를 맞추자는 입장에서는 뭐 축구 유니폼으로 하자. 나는 좀 캐릭터 쪽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의견이 나뉘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팀이 나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분당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선생님 이 당이 너무 많이 나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역시나 좋은 질문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당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당이 하나면은 더 위험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고인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들은 여러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달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는 이제 분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살인들이 분당을 바탕으로 정치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 분당 중심의 정치, 즉 분당 정치라고 불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황과 이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과서에도 있다 보니까 잠깐 이황과 이 소개를 조금만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5,000원과 1,000원에서 많이 봤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자, 둘 다 사림이고 둘 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뭘 추구하냐? 왕도 정치 추구합니다. 왕도 정치가 뭐예요? 왕 역시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리학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자,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학십도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성학십도, 도예요, 도. 그림이겠죠, 그죠? 이건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도움이 되죠. 글만 써 있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황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성학십도를 통해서 누가 임금이 직접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래서 임금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성리학자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임금이 잘해야 된다. 라고 좀 주장했던 사람이 이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인은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성학지묘는 성리학의 성학십도는 성리학에 관련된 10가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성학지묘는 성리학의 중요한 내용을 내가 편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리학의 중요한 내용을 편집했다. 성학지묘. 자, 그럼 이 편집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임금도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임금이 성리학자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임금이 혼자 하면 되냐? 아닙니다. 임금이 혼자 하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신하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딱 그냥 뭐 이황은 왕을 강조했고 이는 신하를 강조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그냥 러프하게 설명하자면은 이황은 좀 더 임금 스스로가 성리학자가 되기를 강조했고 이는 성리학자가 임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하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은 중학생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고 지금 성리학자 출신이었던 사림들이 지금 저걸 다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과 관련된 책을 딱 3권만 보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자, 삼강행실도는 뭐냐? 3강, 3가지 관계에 있어서 행실,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강은 무엇이냐? 군신, 임금과 신하, 부자,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한자로만 써 있으면 일반 백성들이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글로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표현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만든 책. 이것이 바로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책입니다. 소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작을 소자에 배울 학자예요. 자, 소학은 무엇이냐? 작을 소, 그러니까 큰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이 배우는 거겠죠. 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유교 교육의 입문서인데요. 누가 썼냐? 남송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중국의 주희가 직접 쓴 책이 소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알짜배기로 성리학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주자가리라고 하는 책도 역시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주자가리. 주자가 쓴 가. 집에서 지켜야 되는 레.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주자는 일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커다란 이벤트가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관혼상제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 관을 쓴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성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혼은 혼인, 그 다음에 상은 장례. 왜 우리 상 당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는 제사예요. 자, 이런 4가지 정도의 이벤트를 치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교식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주자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교식 예의범절을 정리해서 백성들이 알 수 있게 집집마다 잘 공부해라 라고 했던 책이 무엇이다? 바로 주자가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장례, 상을 치렀을 때 고려는 불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의 시신을 화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유교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장례? 부모를 무덤에다가 묻고 그 옆에다가 초가집을 짓고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부모의 시신을 모시는 옆에서 그런 식의 유교 스타일의 장례 풍습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에 정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유교 문화들이 정착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책이 바로 주자 가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사림이 중앙정치에서는 사화를 통해서 4번에 걸쳐서 크게 목이 댕겅댕겅 잘려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서원이고요. 둘째, 양약입니다. 자, 붕당의 형성 보겠습니다.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로 나뉜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싸웠던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는 삼강행실도나 소학이나 주자가래 같은 책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2시간 동안 좀 머리 아픈 정치사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회와 문화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정말 많았어요. 안녕.